네, 오늘은 복수 해석하기의 챕터 2의 11번째 시간으로서 너무너무 중요한 코시-리만 이퀘이션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복수 해석학 시간에는 크게는 미분과 적분을 배우는데요. 미분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오늘 설명할 코시-리만 이퀘이션이 되겠습니다. 우리 수학 공부할 때 자주 나오는 그리고 중요한 이름, 이 두 명이나 이름이 같이 들어가 있는 것만큼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강의부터 한 2번, 3번 강의까지 계속 이어질 건데요. 네, 이건 한꺼번에 통으로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줄여서 그냥 CRE라는 기호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섹션 2.8에서 어떤 걸 공부했느냐면 이런 복수 함수가 한 점에서 연속일 필요 충분 조건은 뭐가 되겠느냐. 이때 이 점을 x0 더하기 iy0이라고 쓰면 이 이변수 함수 있잖아요. 요 ux와 vxy는 실함수로서 이변수 함수이죠. 이것의 필요 충분 조건은 이 이변수 함수 모두 다 x0, y0 뭐 이거 대응되는 점이니까요. 이 점에서 연속인 것과 필요 충분 조건이다. 굉장히 자연스러운 조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이 continuous를 differentiable, 미분 가능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겠느냐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사실 바램은 이 continuous 대신에 differentiable, 그러니까 어떤 복수함수가 어떤 점에서 미분이 될 필요 충분 조건은 실수부와 허수부를 나타내는 함수 역시 differentiable이다.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반례가 바로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건데요. 아주 간단한 반례입니다. fg는 x 빼기 iy라는 함수를 생각해 볼 텐데요. 그때도 증명했었는데 오늘 이 코시-리만 이퀘이션을 공부하는데 어차피 이 기호에 약간 익숙해져야 돼서 한 번 더 오늘 공부할 기호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결론이 뭐였냐면 이 함수 f는 어떤 점에서도 미분되지 않는다. 즉 nowhere differentiable이다 라는 성질이 있었는데요. 한 번 더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델타 g분의 이제 함수의 변화량 fg 더하기 델타 g 빼기 fg를 계산해 보면 되죠. 그러면 g 더하기 델타 g는 x 더하기 델타 x 뭐 이걸 이제 좌표로 나타내면 콤마 y 더하기 델타 y인데요. 이제 복소수로 나타내자면 x 더하기 델타 x 그 다음에 y 더하기 델타 y인데 이 함수 f는 부호를 바꾸는 거니까 얘가 마이너스가 되겠고요. fg는 x 빼기 iy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x는 사라지고 iy도 사라져요. 그래서 분자가 델타 x 빼기 i 델타 y가 되고요. 분모는 델타 x 더하기 i 델타 y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을 스타라고 쓰겠습니다. 그러면 요 델타 g가 0으로 갈 때이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가도 같은 값으로 가야지 극한이 존재한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우리가 섹션 2.9에서 이 내용을 설명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델타 y가 0이다. 즉 예를 들어서 델타 y가 0이면 델타 g가 여기 있다는 뜻이겠죠. 이렇게 가면서 0으로 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델타 y가 0이라고 하면 0, 0 대입하면 이렇게 갈 때 항상 1이니까 사실은 1로 다가간다라고 볼 수 있고요. 델타 x가 0인 경우에는 델타 g가 여기 있을 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0으로 다가갈 때 이때는 델타 x가 0이니까 식스타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두 방향에서 서로 다른 값으로 다가가는 방향을 찾았기 때문에 이 f'g는 어떤 점에서도 미분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가 어떤 걸 의미하느냐면 지금 실수 파트가 x, 그 다음에 허수 파트가 마이너스 y, 둘 다 그냥 폴리노미알 형태거든요. 그래서 어떤 점에서도 디퍼런셔블이 됩니다. 이변수 함수로서요. 그런데 이 복수 함수는 어떤 점에서도 미분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너무 극명한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복수함수의 미분은 실수 파트, 허수 파트의 미분 가능성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미분 가능할 때 오늘은 먼저 필요 조건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필요 조건이라 함은 어떤 함수 fg가 uxy 더하기 ivxy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이 점에서 디퍼런셔블이 될 때 어떤 조건을 반드시 만족해야 되는가 그 필요 조건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목표는 필요 조건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굉장히 좀 추상적인 질문인 것 같아요. 필요 조건을 어떤 방식으로 찾아야 될 것인가 생각을 해보는데 잘 모를 때는 제일 처음에 항상 정의로 시작을 하면 됩니다. 아까와 똑같아요. 델타 G분의 델타 W 이 값을 우리가 계산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썼지만 G0 더하기 델타 G는 좌표로 나타내면 X0 더하기 델타 X,
y0 더하기 델타 y이기 때문에 이것을 xy 대신에 대입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복잡해요. u에 x0 더하기 델타 x, y0 더하기 델타 y 이렇게 되죠. 그런데 식이 복잡하지만 이거 한꺼번에 나눠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실수 파트 이렇게 되고요. 허수 파트는 여기 있어요. i 여기 곱해져 있고요. vx0 더하기 델타 x, y0 더하기 델타 y 여기 보이시죠? 그래서 지금 이 식이 지금 이렇게 두 개로 쪼개졌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fg0은 뭐 비교적 단순합니다. g0이 x0, y0이니까요. 그래서 여기 빼기가 붙었으니까 ux0, y0 이렇게 빼기 되고요. 그 다음에 vx0, y0 여기 i까지 합쳐서요. 빼기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분모는 델타 x 더하기 i 델타 y로 동일합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이 이 점에서 함수 f가 디퍼런셔블 하다고 했기 때문에 델타 g가 어떤 경로를 따라서 0으로 가더라도 델타 g분의 델타 w가 같은 값으로 수렴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아까는 서로 다른 값으로 수렴하는 경로가 존재했기 때문에 이거는 미분 불가능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미분 가능이라고 가정한 경우에는 어떤 경로를 가더라도 이 값이 같은 방향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재밌는 게 두 가지 경로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 가지 경로는 사실 아까 앞선 예제 공부할 때 나왔던 그 경로예요. 델타 y가 0이니까요. 델타 g가 여기 있어서 이쪽으로 따라서 이렇게 가는 것을 하나 공부할 거고요. 두 번째는 아까와 똑같이 델타 g가 여기 있어서 이쪽 경로를 따라서 0으로 가는 거. 이 두 경로에 따른 극한값이 같아야 되거든요. 일단 그거는 필요 조건이니까 그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이 경로로 가자면 델타 y가 0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델타 g는 델타 x, 0, 즉 이거는 실수 델타 x입니다. 그러면 델타 y가 0이니까 요 값이 0이고 요 값이 0이거든요. 그리고 요 값도 0이고 요 값도 0이죠. 그래서 그 식을 이렇게 써볼 수 있어요. 네, 뭐 직접 공부할 때는 앞선 식에서 델타 y를 이렇게 빼면 되는 거겠습니다. 그래서 델타 y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델타 g가 0으로 갈 때 이것의 극한을 계산해야 되니까 근데 지금 아까 델타 y는 어차피 사라져서 델타 g가 0으로 간다는 건 델타 x가 0으로 간다는 것과 동치거든요. 그래서 델타 x가 0으로 간다라고 이렇게 써주겠습니다. 그리고 앞부분은 그대로 써줬어요. 뭐 별다른 게 없어요. 그리고 뒷부분도 그대로 써줬어요. 별다른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뭔가 봤더니 uxy라는 것은 지금 이변수 함수잖아요. 그런데 지금 y쪽은 값이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x쪽은 x0 더하기 델타 x이고요. 이건 x0이에요. 그래서 x0에서 델타 x만큼 변했을 때 변화량이에요. 근데 이때 델타 x가 0으로 가는 것이니까 이게 어떤 것의 의미냐면 우리가 미적분학 2에서 배웠던 편미분이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편미분은 예를 들어서 y를 고정해 놓고 x의 변화량을 따지는 것이 x 방향으로 편미분한 것이죠. 기호를 이렇게 쓰기도 하고 ux 이렇게 쓰기도 하죠. 그래서 이거는 y는 변함이 없고 앞에 x가 변했기 때문에 x 방향으로의 편미분 값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도 역시 함수만 다를 뿐 x 방향으로 편미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값이 존재하기 때문에 f'g0의 값은 이게 되는데요. 네, 이렇게 써도 되고 지금 억지로 다른 기호로도 써봤어요. 실수 파트는 x0, y0에서 함수 u의 x 편미분 그리고 허수 파트는 x0, y0에서 함수 v의 x의 방향으로의 편미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건 하나 킵해 두고요. 어차피 하나 더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두 방향으로 한다고 했었잖아요. 이번에는 뭐 다 짐작하다시피 아까 설명한 대로 이런 그림에서 이쪽으로 향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델타 g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델타 x가 0이 되고요. 델타 g는 0, 델타 y니까 이건 이제 순허수죠. 그래서 i 곱하기 델타 y가 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면 똑같습니다. 델타 w 나누기 델타 g인데요. 아까는 델타 y가 0이었지만 이건 지워버리고 이번에는 델타 x가 0이 돼서 지금 제가 표시하는 요 식이 사라져요. 그래서 이 식을 그대로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델타 x 파트가 살아남고 이번에는 이제 델타 y가 다시 살아났고요. 분모에 있던 델타 x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아까하고 똑같아요. 델타 g가 0으로 간다인데요.
델타 G가 0으로 가는 필요 충분 조건은 i가 비록 있음에도 불구하고 델타 Y가 0으로 간다와 똑같죠. 그래서 델타 Y가 0으로 간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고요. 지금 편의상 실수 파트, 허수 파트 순서대로 쓰는데 이번에는 아까하고는 달리 밑에 i가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실수 파트, 허수 파트가 위치가 서로 바뀌어요. 네. 지금 이게 실수 파트처럼 보였지만 i가 있기 때문에 이게 허수 파트로 가고요. 여기 i와 i를 서로 소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쪽으로 오겠죠. 그래서 델타 y분의 vx0, y0 더하기 델타 y 빼기 vx0, y0. 네, v 부분이 이쪽으로 오고요. 네, 이쪽은 이제 부모 분자의 i를 곱해서 보면 조심해야 돼요. 마이너스가 붙었어요. 마이너스 i 곱하기 이제 요 u에 관한 분수 형태가 이렇게 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봤더니 델타 y가 0으로 가는데 이번에는 x쪽 파트가 고정되어 있어요. x0이 고정되어 있고 y0 더하기 델타 y이고 y0이에요. 네, 뭐가 되겠습니까? 이 함수 v의 y 방향으로의 편미분이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x 파트는 고정되어 있고 y 파트만 델타 y만큼 변화가 생겼거든요. 그리고 부모의 델타 y가 있어서 함수 u의 x 방향으로의 편미분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부호가 마이너스인 건 조심해야 되고요. 그래서 아까처럼 뭐 다른 기호로 또 써보겠습니다. f'g0은 요게 이제 f'g0이죠. v를 y로 편미분하고 여기는 u를 x로 편미분해서 여기 부호 조심해야 됩니다. 이 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수축을 따라가서 얻은 이 f'g0은 요 별 하나가 이렇게 될 거고요. 뒤에서 이제 뭐 같이 비교할 겁니다. 허수축을 따라가서 얻은 f'g0 값은 이렇게 돼요. 그런데 처음에 f가 미분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어떤 경로를 따라가더라도 같은 값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얻은 그 두 식을 비교를 해보면 f'g0은 요것도 되고 요것도 돼야 돼요. 네, 오늘은 뭐 요거 기억하기 조금 어려워 보이죠. 그런데 이제 점점 익숙해져야 되고 궁극적으로는 외워야 되는 식입니다. 그래서 실수 파트끼리 비교를 해보죠. 그러면 ux는 vy. 네, 이건 어차피 점이니까 뒤로 한꺼번에 쓰고요. ux는 vy. 네, 일단 요 식이 하나 나오고요. 네, 두 번째는 여기 지금 y로 고쳐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 순서는 상관없어요. vx는 마이너스 uy라고 써도 되고 uy는 마이너스 vx. 네, 그래서 부호 때문에 조금 헷갈리죠. 그래서 요 두 식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제일 처음에 강조했던 코시 리만 이퀘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걸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함수 fg가 uxy 더하기 ivxy라고 주어져 있을 때 이 점 g0에서 디퍼런셔블이면 첫 번째, 오늘 그 편미분 4개가 다 존재한다는 걸 우리가 설명했고요. 두 번째 더 중요한 거, ux는 vy, uy는 마이너스 vx가 이 점에서 성립한다. 그리고 f'g0은 이 두 식이 있는데 어차피 이 두 번째 식을 가정하면 하나만 외워도 돼요. 그래서 두 번째보다는 첫 번째가 조금 더 자연스럽습니다. ux 더하기 ivx예요. 그래서 ux 더하기 ivx 하고 이 점에서다 뭐 이렇게 기호로 한꺼번에 썼고요. 요거는 이제 이 복수 해석학에서 우리가 이렇게 쓰기로 약속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복소 변수 함수인데 x로 미분하는 게 조금 이상해 보이죠. 그런데 원래 지금 f가 점 빼면 뭐 u 더하기 iv라고 쓸 수 있는데 지금 ux 더하기 ivx가 마치 그냥 x로 이렇게 리니어하게 편미분하면 뭐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좋잖아요. 그래서 기호를 이렇게 써도 됩니다. 그래서 f를 x로 편미분했다 이렇게 써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오늘 뭐 증명한 내용이 되겠고요. 뭐 조금 복잡하지만 다른 기호도 좀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g0은 지금 ux 더하기 ivx라고 했는데요. 아까 코시 리만 이퀘이션에 의해서 ux는 뭐가 됩니까? vy가 되죠. 그리고 vx는 뭐가 되냐면 요거 넘기면 마이너스 uy라서 이렇게 y에 대한 편미분으로 바꾸어 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울 텐데 마이너스 i로 한번 묶어줘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i로 이렇게 묶어주면 uy가 이렇게 따라오고요. 뒤에는 ivy가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부분은 지금 fy 이렇게 기억하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i 곱하기
fy 이렇게 기억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어렵지만 f'G0은 x방향으로 편미분한 것과 y방향으로 편미분해서 마이너스 i를 곱한 것과 모두 다 같다. 이 식을 오늘 증명한 것입니다. 이건 아마 이 코시 리만 이퀘이션의 다른 표현법을 공부할 때 중요하게 한 번 더 쓰일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 내용은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오늘 증명한 건 뭐냐면 디퍼런셔블이면 결국 코시 리만 이퀘이션을 만족한다. 그러니까 코시 리만 이퀘이션은 디퍼런셔블에 대한 필요 조건이거든요. 근데 그것의 대우명제를 생각하면 어떤 점에서 코시 리만 이퀘이션을 만족하지 않으면 미분 불가능이다. 이걸 우리가 설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강의 처음에 설명했던 x 빼기 iy라는 함수가 모든 점에서 미분 불가능이 된다는 것을 쉽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수함수가 어떤 점에서 미분 불가능이다 보이는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사실은 실수 파트 u는 x가 되고요. 허수 파트 v는 마이너스 y입니다. 그러면 코시 리만 이퀘이션이 만족하는지만 보면 돼요. u를 이제 x로 편미분하면 1이고요. v를 y로 편미분하면 마이너스 1입니다. 코시 리만 이퀘이션 아직 좀 헷갈리죠. ux와 vy가 같아야 돼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ux와 vy가 다르죠. 네, 모든 점에서 항상 다릅니다. 그래서 코시 리만 이퀘이션이 모든 점에서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증명한 것에 의해서 코시 리만 이퀘이션이 성립하지 않으니까 함수 f는 모든 점에서 미분 불가능이다라는 사실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 오늘 강의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렇게 이제 직접 변화량을 계산하고 뭐 서로 다른 경로를 찾았어야 됐는데 코시 리만 이퀘이션이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사실만 보이면 바로 미분 불가능이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훨씬 효과적이고 가장 쉬운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강의 매우 중요한 만큼 정리하고 다음 내용이 어떤 내용이 이어질지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퍼런셔블이면 코시 리만 이퀘이션 만족한다. 네, 오늘 설명했던 거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것에 역이 당연히 성립하겠는가. 그러니까 지금 필요 충분 조건을 찾으면 제일 좋은데 오늘 필요 조건을 찾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이 필요 조건을 찾는 데 있어서 이 델타 G가 0으로 갈 때 수많은 방향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 중에 실수축을 따라가는 방향, 허수축을 따라가는 방향, 오직 두 방향만 우리가 오늘 체크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필요 충분 조건이 되려면 두 방향이 아니라 모든 방향을 다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이 역은 성립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코시 리만 이퀘이션이 필요 충분 조건은 되지 않을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다만 수학자들이 이 코시 리만 이퀘이션을 그냥 버리지는 않고 여기에 어떤 조건을 조금 넣어서 충분 조건을 구해 놓을 겁니다. 네, 그러면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